이 이야기는 정년퇴임한 60대 공무원 박정우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대출까지 끌어모아 대치동 학원가에 프리미엄 PC방을 열었다가 현실의 벽과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고정비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시작과 달리 이 사업은 관리 리스크 현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왜 이런 사업이 위험한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박정우는 정년퇴임을 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아무 약속도 없는 평일 오전에 눈을 뜹니다. 출근 알람이 울리지 않는 첫날들, 그는 이 시간이 자유인지 공백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합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퇴직 정산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퇴직금 1억 8,420만원, 장기저축적금 해지 금액 9,180만원, 총 2억 7,600만원. 박정우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돈을 모으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연금은 월 180만원. 그는 노트에 적습니다. 관리비 40만원, 식비 70만원, 보험료 35만원, 기타 생활비 60만원. 계산을 끝내고 나니 한 줄이 남습니다. 매달 25만원 적자. 이건 아니다. 그는 처음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을 뚜렷하게 느낍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할 것 같아. 그래도 당신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야. 그날 오후 그는 우연히 대치동에 있는 지인의 학원을 찾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자 거리는 갑자기 살아납니다. 학생들, 부모들, 불 켜진 상가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프리미엄 PC방. 의자는 크고 조명은 은은하며 자리마다 학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 와도 자리가 없네요. 지인이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박정우의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숫자로 시작된 분석. 그날 밤 박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대치동 PC방 평균 이용요금, 프리미엄 PC방 수익 구조, 학생 상권 회전율. 그는 엑셀을 엽니다. 공무원 시절 보고서와 예산표를 수도 없이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가정 1. 좌석 수. 프리미엄 PC방 기준 120석. 가정 2. 좌석 가동률. 평일 평균 70%, 주말 평균 90%, 월 평균 가동률 75%, 하루 평균 이용 좌석 수 120석 0.7590석. 가정 3. 회전율. 학생 평균 이용시간 3시간, 하루 회전율 약 4회, 하루 이용 인원 90석 4 360명. 가정 4. 요금. 시간당 평균 요금 3,500원, 평균 이용 요금 10,500원, 하루 이용 매출 360명 10,500원 378만원. 박정우는 숨을 고릅니다. 하루에 거의 380만원. 음식 매출이 더해지며 생긴 확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PC방 수익 구조의 핵심은 음식이라는 글을 봅니다. 가정 5. 음식 주문율. 이용객 중 60% 음식 주문. 1인 평균 음식 금액 4,500원. 하루 음식 매출 360명 0.6 4,500원 97만 2천원. 하루 총 매출 약 475만원. 월 매출 30일 기준 약 1억 4,200만원. 박정우는 계산된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봅니다. 이게 과장된 숫자가 아니잖아. 그는 비용도 계산합니다. 비용 계산 그리고 아니란 결론. 월 고정비 예상. 월세 1,100만원. 인건비 알바 5명 교대 900만원. 전기관리비 400만원.
인터넷 기타 150만원, 고정비 합계 2,550만원, 변동비, 음식 원가 및 소모품 월 1,200만원, 총 비용 3,750만원.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월 매출 1억 4천에서 비용 3,700 빼면 월 순이익 약 1억 원.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이건 실패할 수가 없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줍니다. 학생은 줄지 않는다. 대치동은 학원이 사라지지 않는다. 시설만 좋으면 무조건 선택받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논리를 하나 더 세웁니다. PC방은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공무원 시절의 경험이 그를 안심시킵니다. 시스템, 매뉴얼, 규정. 사람만 잘 쓰면 되는 구조야. 마지막 확신의 순간 그는 부동산을 돌아봅니다. 대치동 중심가, 월세 1,200만원, 보증금 1억 5천만원. 여기면 됩니다. 중개사가 말합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겁니다. 대출 상담 예약하려고요. 은행 상담실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최대 4억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요? 연 5.8%입니다. 박정우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월 이자 320만원. 감당 가능하군.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불안보다 기대가 큽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사람, 사건, 변수, 감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항목들이 곧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오픈 첫 주 프라임 존 대치의 분위기는 축제에 가깝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학생들이 줄을 섭니다. 와, 여기 의자 진짜 좋다. PC 사양 미쳤다. 박정우는 계산대 뒤에서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를 더 자주 봅니다. 오픈 첫날 매출은 352만원, 둘째 날 387만원, 셋째 날 421만원. 그는 매일 밤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1주차 평균 일매출 390만원, 주간 매출 합계 2,730만원. 시작치고는 아주 좋군. 둘째 주부터는 패턴이 생깁니다. 오후 4시 이후 좌석 점유율 90% 이상, 저녁 8시 이후에는 대기 명단 20명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집니다. 야, 대치동에서 제일 쾌적함. 여기 가면 다른데 못 감. 음식 주문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라면, 볶음밥, 소시지, 탄산음료. 주방 알바가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 라면만 230개 나갔어요. 박정우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음식 매출 일평균 120만원, PC 이용 매출 일평균 270만원, 하루 총 매출 약 390만원, 월 예상 매출 약 1억 1,700만원.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엑셀에서 계산한 숫자보다 조금 적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픈 한 달째 되는 날, 박정우는 사업자 통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개월 누적 매출 1억 1,280만원, 비용 제외 후 잔액 증가분 약 3,200만원, 대출 이자 320만원을 내고도 통장에 돈이 남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봐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당신 계산이 맞았네요. 그 말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는 추가 결정을 합니다. 의자 방석 교체, 음료 냉장고 추가, 프리미엄 컵라면 도입, 투자금 추가 420만원. 하지만 그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더 쓰면 더 벌면 됩니다. 알바를 한 명 더 뽑습니다. 야간 전담, 시급 1만 1,500원. 손님 많아서 정신없지만 여기 일하기 좋아요. 알바생이 말합니다. 박정우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해합니다. 시스템만 잘 굴리면 됩니다. 그는 점점 매장에 덜 나옵니다. 하루 한 번 매출 확인만 합니다. 그 사이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사건은 일시적이다.
문제는 관리로 해결 가능하다. 매출이 증명해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정도 수익 구조라면 조금의 사고는 다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조금의 사고들이 겹치고 쌓이고 연결되며 그의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사건들은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이유가 아니라 매출이 아직 잘 나오던 시점부터 조용히 그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정우는 그때까지도 계속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사람이 많아질 때 시작됩니다. 금요일 밤 9시 40분. 매장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입니다. 야, 내가 먼저 잡아놨잖아. 아니거든? 자리 비어 있었어. 고등학생 2명이 프리미엄 좌석 앞에서 언성을 높입니다. 처음엔 말싸움이었지만 순식간에 의자가 밀리고 키보드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야, 손 대지 마.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비명, 의자 넘어지는 소리, 주변 학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듭니다. 사장님, 싸워요. 알바가 소리칩니다. 박정우가 뛰어옵니다. 그만하세요. 학생들, 이미 늦었습니다. 한 학생은 코피를 흘리고 다른 학생은 손목을 붙잡고 주저앉습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부모가 옵니다. CCTV를 확인합니다. 사장님, 관리 책임도 있습니다. 그날 밤 파손된 장비만 PC 본체 1대, 모니터 2대, 수리비 약 380만원. 박정우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처음이니까요. 야간 알바 김지연 21세. 근무 3주차 성실합니다. 어느 날 밤 단골처럼 보이는 남성 손님이 말을 겁니다. 학생 몇 살이에요? 근무 중이라 답변 어렵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그냥 친해지려고. 그날 이후 그 남성은 매일 같은 시간에 옵니다. 계산대 앞에 오래 서 있고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지연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사장님, 화장실 가는 길에 계속 따라와요. 박정우는 당황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지현은 휴대폰을 내밉니다. 이거 저 찍은 것 같아요. 의자 아래 카메라 각도가 이상합니다. 경찰 신고. 남성은 조사받고 사건은 소문으로 퍼집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 프라임존 대치 알바 성추행 사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 수가 그 주에 15% 감소합니다. 박정우는 말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확대 해석입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마우스 하나가 없어요. 창고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주엔 헤드셋, 그 다음 주엔 키보드. CCTV를 확인해도 학생들이 가방에 넣는 장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애들이 훔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 달간 분실도 난 정리표는 이렇습니다. 마우스 6개 96만원, 헤드셋 4개 112만원, 키보드 3개 78만원, 총 286만원. 박정우는 규칙을 붙입니다. 기기 파손 및 도난시 배상 책임 있음.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의자 하나 250만원, 책상 하나 180만원. 이 정도면 5년은 씁니다. 그의 판단은 빗나갑니다. 학생들은 의자를 흔들고 발로 차고 헤드레스트에 기대어 몸을 던집니다. 쾅! 어느 날 의자 하나가 완전히 고장납니다. 제조사는 말합니다. 과격 사용은 무상 수리 불가입니다. 수리비 65만원. 한 달 평균 의자 수리비만 210만원. 박정우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프리미엄일수록 관리 비용이 더 드는군요. 여름, 주방은 바쁩니다. 알바가 냉동 소시지를 꺼냅니다. 유통기한은 사흘 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날 밤 학생 4명이 병원에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애가 식중독 판정받았습니다. 위생과 보건소 조사.
영업정지 15일. 합의금 정리표. 학생 1인당 합의금 600만원, 4명 2,400만원.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프라임존 대치에서 식중독 나왔대요. 애들 보내지 마세요. 그주 1 평균 방문객 800명, 300명. 박정우는 계산기를 다시 듭니다. 조금만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회복은 오지 않습니다. 사건은 기억으로 남고 기억은 숫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곧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 돌아옵니다. 식중독 사건 이후 프라임존 대치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전에는 원래도 한산했지만 이제는 저녁 시간마저 빈 좌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정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합니다. 밤 11시 POS 화면을 켜고 매출 리포트를 확인합니다. 첫째 주 1 평균 방문객 820명, 480명. 1 평균 매출 390만원, 210만원. 아직 반토막까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적어둡니다. 문제는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손님 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 1,200만원, 인건비 1,100만원, 대출이자 320만원, 전기관리비 450만원, 월 고정비 3,070만원, 식자재 소모품을 최소로 줄여도 변동비는 월 90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월 최소 비용 3,970만원. 하지만 사건 이후 첫 달 매출은 5,900만원. 숫자는 말합니다. 월 순손실 약 2,100만원. 박정우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합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두 번째 달 손님은 더 줄어듭니다. 1 평균 방문객 350명. 1 평균 매출 150만원. 월 매출 약 4,500만원. 순손실은 더 커집니다. 월 손실 약 2,800만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퇴직금 통장 잔액. 시작 1억 8,420만원. 2개월 후 9,700만원. 3개월 후 4,100만원. 아내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만 더 지금 접으면 다 날아가. 그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카드 대금이 밀립니다. 전기요금 연체 알림이 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자 납입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출 잔액. 초기 대출 4억 1천만원. 1년 경과 후 잔액 3억 6,200만원.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갚는 구조가 아니군. 야간 알바가 말합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왜죠? 급여가 자주 밀려서요. 한 명이 나가고 그 자리를 박정우가 대신합니다. 새벽 2시 혼자 매장을 정리하며 그는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폐업 비용을 검색합니다. 철거 비용 2,200만원, 계약 위약금 8천만원, 미지급 인건비 정산 1,300만원, 폐업 즉시 필요 금액 1억 1,500만원, 통장 잔액은 1,240만원. 그는 웃음이 나옵니다. 다들 돈도 없군요. 세 번째 연체 통보가 옵니다. 은행 직원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상환 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박정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압니다. 그는 폐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합니다. 투자 총액 6억 8천만원, 회수 금액 약 2억 1천만원, 순손실 약 4억 7천만원, 남은 것은 빚입니다. 남은 대출 3억 5천만원, 개인 신용 등급 급락. 가게 문을 닫는 날 불이 꺼진 매장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의자를 만져봅니다. 처음엔 참 좋아 보였는데 그는 깨닫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틀린 계산이 아니라 빠진 계산이었다는 것을.
사람, 사고, 관리, 변수, 엑셀에는 없던 것들, 그리고 그 대가는 숫자로 정확하게 잔인하게 남았습니다. 박정우는 이제 사장님이 아닙니다. 통장 잔액은 0원, 신용 등급은 신용불량자로 떨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은행일까? 카드사일까? 톡촉일까?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일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은 시간에 박정우는 조용히 근무복을 입습니다. 경비실 불을 켜고 출입 기록을 확인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지하 주차장을 한 바퀴 돕니다. 무릎은 늘 쑤시고 허리는 자주 굳습니다. 괜찮으세요? 입주민이 묻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웃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에게 하던 미소였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표정입니다. 이 일에는 투자도 유행도 계산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서 있고 정해진 일을 하면 정해진 월급이 나옵니다. 월급 230만원, 그중 개인회생 상환금 110만원, 생활비 80만원, 남는 돈 40만원. 그는 매달 빚이 줄어드는 숫자를 봅니다. 매출 그래프가 아니라 자녀 채무 금액이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이번 달로 2천만원 줄었네. 그는 처음으로 숫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투자도 유행도 계산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서 있고 정해진 일을 하면 정해진 월급이 나옵니다. 월급 230만원, 그중 개인회생 상환금 110만원, 생활비 80만원, 남는 돈 40만원. 그는 매달 빚이 줄어드는 숫자를 봅니다. 매출 그래프가 아니라 자녀 채무 금액이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이번 달로 2천만원 줄었네. 그는 처음으로 숫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말없이 밥을 차려줍니다. 반찬은 많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 말합니다. 아빠,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라, 아빠는 괜찮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입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대치동 PC방 간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는 압니다. 그곳에서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과신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의 그는 느리지만 정직하게 하루씩 살아갑니다. 박정우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리에서 그는 다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도 경비실 불을 켜며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다시 시작한 셈이다. 이 이야기는 정년퇴임 후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고 대치동 프리미엄 PC방에 전 재산과 대출까지 쏟아부은 박정우가 초기의 화려한 매출과 숫자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 관리 리스크, 고정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수억 원의 손실과 빚만 남긴 채 폐업에 이르렀다가 무일푼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비원으로 다시 일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사업은 계산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계산만으로 버틸 수는 없으며 매출이 좋을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변수와 리스크를 먼저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규모와 유행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구조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이며 실패 이후에도 삶은 끝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정직한 노동을 선택하는 순간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현실적인 장사 이야기와
삶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